안녕하세요. 아스코가 개막했습니다. HLB 아스코는 회사에서 발표하거나 뉴스가 나오면 다루도록 하고 그 전에 주의해야 할, 경계해야 할 경쟁자들은 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님만 공부할 게 아니라 경쟁자들까지 어떤 상태인지 공부해야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파트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효능이 좋다는 건 상대방보다 좋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님 좋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사의 약의 효능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만 잘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키트루다 간암에 대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허가받은 적응증이죠. 아파티닙이 말이죠. 위암 다음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적응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코 임상 결과에 대한 뉴스 기사는 6월 5일 새벽 6시에 올라왔죠. 왼쪽 아스코 스케줄을 보면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빠른 한국 시간으로는 6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새벽부터 뉴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스코 일정은 현지 시간으로는 6월 4일이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6월 5일부터 시작인 것이죠. 첫 세션이 열리는 시간대를 보면요, 오전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6월 5일 새벽 12시에 아스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 시간이 현지 시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오른쪽에 GMT 플러스 9을 보면 됩니다. GMT 플러스 9은 한국의 시간입니다. 코리아 스탠더드 타임을 줄여서 KST라고 하는데요. KST는 대한민국 표준시라는 뜻입니다. 흔히 서울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저 시간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별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흔히 부를 때 도시명으로 부른다는 것이고 KST의 K는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시간대를 알기 위해서는 서울 시간이라고 흔히 부른다는 겁니다. 중국만 해도 동쪽과 서쪽에서는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GMT 플러스 9의 플러스 9은 무엇이냐? 먼저 GMT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시간입니다. 세계 표준시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9시간을 더한 게 서울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에서 몇 시간 차이가 나는지 나타낸 것이죠. 9시간을 더했으니까 한국은 시간이 빠른 걸까요? 느린 걸까요? 빠른 겁니다. 왜? 9시간을 더 먼저 겪기 때문이죠. 시간을 더했다고 느리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더하면 남들보다 9시간을 더 일찍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는 새벽 12시인데 한국은 아침 9시가 되는 것이죠. 해가 먼저 뜨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GMT 플러스 9 기준으로 오전 12시에 아스코 세션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아스코에 대한 정보를 6월 5일 새벽부터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오전 12시에 열리는 세션은 에듀케이션 세션이죠. 교육용 세션인가 봅니다. 이제 키트루다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키트루다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면요. 키노트 240 임상시험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했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었는가? 아닙니다. 키트루다도 근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적 관찰한 결과가 이번 아스코에서 공개된 것이죠. 400명의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앞서 실패했던 바로 그 키노트 240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해당 임상은 1월에 열렸던 아스코 GI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1월 17일에 뉴스 기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키트루다는 2018년 11월에 FDA로부터 Accelerate Approval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되죠. 조건부 승인이니까 근거는 임상 3상이 아닙니다. 임상 2상이고요. 그 이름은 키노트 224 임상시험입니다. 앞에 실패라고 했던 임상 3상 키노트 240과는 다른 임상입니다. 키노트 240이 Confirmatory Trial이었는데요. OS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에서도 HLB 프리-NDA 회의록에 있던 표현인 fail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얼마 전에 면역항암제들이 임상 실패로 허가를 자진 철회하자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재검토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간암치료제 키트루다에 대한 FDA 자문위 판단이 나오는데요. 방금 살펴봤듯이 키노트 244 임상 2상을 통해서 2018년 11월에 신속 승인되었으나 키노트 240 임상 3상을 통해서 OS 개선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상태였죠. 이대로 가면 키트루다도 간암치료제에서 자진 철회할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키트루다에게 다행히도 8대0 만장일치로 적응증 유지가 나왔습니다. 왜? 그 두 가지 후속 임상 데이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후속 임상 결과로는 키노트 394 등이 있습니다. 키트루다가 간암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위암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FDA 자문위는 6대2로 키트루다가 위암 적응증 유지를 반대했죠.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017년 키노트 059를 기반으로 신속 승인을 받았는데요. 후속 임상에서 OS 개선을 실패했습니다. 키노트 061도 실패, 키노트 062도 실패했습니다.
예전에 살펴봤듯이 이 후속 임상들은 1차와 2차 라인인데 키트루다 입장에서는 왜 3차 치료제 유지를 반대하느냐 반박했다고 하죠. 그리고 2024년까지 다른 임상들로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FDA 자문위는 임상적 혜택 입증에 실패한 채로 몇 년 동안 저응증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DA 자문위는 키트루다가 간암과 위암에서 OS를 개선한 거 똑같은데 간암은 유지시켜주고 위암은 유지 반대했느냐면 후속 데이터가 언제 나오느냐가 큰 판단의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간암은 곧 두 가지 후속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반면에 위암은 몇 년이 걸리니까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간암으로 돌아와서요. 키트루다는 간암 임상 데이터가 두 가지 더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실패했던 키노트 240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OS 개선에 실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OS 개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P밸류를 충족시킨 데이터가 나와서 공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키트루다의 MOS는 13절 9개월, 플라시보군의 MOS는 10.6개월에 P밸류가 0.0112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임상시험이 되살아났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목도 명예회복 실마리라고 붙었습니다. 물론 처음 설계한 임상시험의 데이터의 신뢰도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FDA가 판단할 때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시 되살아난 키노트 240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서 기간을 살펴보면요. 2016년 5월 8일에 처음 포스팅되었고요. 2016년 5월 26일에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일에 끝났죠. 그리고 발표도 2019년 1월 2일까지의 결과를 보니까 키트루다가 13.9개월 OS를 보였고 플라시보가 10.6개월 OS를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OS는 한번 확정되면 변하지 않는 데이터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왜? 중앙값이니까요. 민값과 다르죠. 민값은 꼬리가 길어지면 변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변하는 것일까요? 바로 P값이 달라집니다. 이건 2019년 12월 2일에 발표된 키노트 240의 데이터고요. 이건 2021년 6월 5일에 발표된 키노트 240의 데이터입니다. 우선 둘 다 OS는 13.9개월 대 10.6개월로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P밸류가 다릅니다. 2019년도의 데이터는 0.0238이었고요. 2021년도의 데이터는 0.0112였습니다. P밸류가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해저드 레이시오도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0.781이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0.77입니다. 이렇게 장기 추적 관찰하니까 P밸류가 줄어들었는데 키트루다는 이 P밸류가 줄어들었다는 걸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발표했던 겁니다. 2019년에 미디엄 팔로우업은 13.8개월이었는데요. 2년 정도 지났죠. 2021년도 미디엄 팔로우업은 40개월입니다. 추적 관찰 기간이 늘어나니까 P밸류가 줄어들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게 이번 키트루다의 임상 결과 데이터입니다. 물론 2019년 당시에도 이미 P밸류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단기적으로는 OS를 입증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OS를 입증한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19년도 키트루다 P밸류는 0.0238이었습니다. 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P밸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도 키트루다 P밸류는 0.0112였죠. 그렇게 해서 이번 아스코에서 장기 추적 관찰 결과가 발표된 키트루다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 임상시험은 키노트 240으로 컨퍼머터리 트라이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